어젯밤 10시 40분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 국가안보실장이 수감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제 오늘 방송의 제목은 김관진 만세, 이국종 만세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달러라는 돈이 세계에서 세계의 돈으로 활용이 되니까 그 돈의 힘은, 다시 말하면 경제의 힘은 엄청납니다. 실제 경제력도 물론 구매력 중심으로 보면 중국이 2010년 이후부터 미국을 따라잡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역시 세계 1위입니다. 군사력도 역시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전세계,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국방비를 합친 것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실은 이민자의 국가입니다. 그 땅덩어리에 처음부터 태어나서 처음부터 그것이 자기 조국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민자가 모여서 만든 국가이지만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오색 그리고 5세계 인종 그리고 전세계 인종이 다 모여서 사는 곳이 미국에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세계 최고의 자존심과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이유는 법치라는, 법으로 국가를 다스린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토를 달지도 않고 그 앞에 철저히 법을 지킨다는 정신 하나에 살기 때문이고, 그리고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자존심.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영웅 대접해주고 영웅을 존중하는 국가이고, 영웅을 극단적으로 말해서 장사까지 시키는, 영웅을 장사화하는 하나의 큰 캐피탈,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최강국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력에 있어서 지금 조만간에 중국이 앞선다라는 많은 책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애국심이라든가 영웅을 영웅화하는, 영웅을 국가의 가장 큰 재산으로 인정하는 그런 정신으로 본다면은 그 정신이 국가를 이루는, 국가의 자랑거리고 국가를 끌고 가는 힘의 핵심에 있다고 본다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데는 아직까지 너무나 요원합니다. 우리가 사드 보복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면 중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국가는 될지 몰라도 세계의 리더가 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는 국가다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제가 왜 미국의 얘기를 끄집어내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국종 이번 탈영한 북한 귀순병사, 그리고 전번에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상처를 입고 크게 중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수술하고 살려준 이국종 의사 같은 분이 바로 애국자고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죄목에 대해서는 검찰은 구속한 이유가 그 죄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으면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증거 자료를 인멸시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살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정치 공작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구속을 풀어준다는, 법원의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풀어준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 말 자체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김 장관이야말로 저 개인적으로도 일전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한 25년간을 알아온 분입니다.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객관적인 인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장 군인다운, 현대 역사에 있어서 드물게 볼 정도로 드물게 존재하는 군인다운 군인입니다. 그리고 청렴결백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누구보다 철저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치 공작의 정점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정치 공작에 국민들이 놀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2012년 대선이 김관진 전 장관의 댓글 부대 그 전체의 사이버 사령부에 의해 가지고 쓰여진 글에 실질적으로 1% 미만이라는 글자 1 내지 1.5%라는 그 글에 의해서 하루 10건도 안 된다는 그 어떤 선거나 정치와 관련된 그런 댓글 때문에 3,400만 이상 거의 4천만 명, 죄송합니다. 4천만 명에 가까운 국민의 투표자들, 유권자들이 우왕좌왕하고 휘말렸을까요? 그 결과가 투표의 결과였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키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사람이다. 군인다운 군인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얘기한 것처럼 증거 인멸할 게 더 이상 없다. 검찰이 모든 자료를 가져갔다. 맞습니다. 검찰이 그런 자료 없이 김 장관을 구속했을 리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구속하지 않으면 자살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존을 필요로 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구속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자살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도망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살할 것이라고 김관진 전 장관을 검찰이 보았다면 그 역시 엄청난 인격의 모독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법원은 일단 방어권 차원에서 풀어주는 게 옳다. 또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 성립의 여부도 지금 사실 의심의 여지가 있다. 토론의 여지가 있다.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풀어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김관진 전 장관이 무죄라는 결론이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이버 사령부의 인원 증대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 사법부가 칼질을 한다면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5대 비대칭 전력 중에 핵과 미사일, 우리는 지금 감당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물, 화학무기, 우리하고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양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3위 수준의 생물 화학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군, SOF, Special Operation Forces, 우리 특전사나 특전 임무를 가진 특수 임무대를 다 합쳐도 북한의 특수전을 하는 핵심 요원의, 전체 요원은 20만 정도로 보지만 핵심 요원의 김정은의 건의병과 같은 핵심 요원, 그리고 자폭부대가 될 수 있는 핵심 요원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북한이 한국의 총선이나 대선, 그리고 국내의 정치계의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그것을 자극하거나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사이버 능력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능력을 대폭 확대시키는 게 그나마 북한이 가진 5대 비대칭 전력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대칭 수준으로, 비대칭을 대충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은 17대 국회 때부터 계속 논의되어 오던 국정원의 역할 중에 대테러 역할, 대테러법 아직도 제대로 제 모습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싸웠지만 대테러에 대한 대응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대테러에 대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이버 능력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부대에 대한 대우가 어마어마합니다. 최소한 10년이 군의 임무적인 병력 복무기간입니다. 근데 사이버 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군대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부대라고 제대로 그나마 모양을 갖춘 게 2010년부터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능력을 갖는 병사들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선진강국,
성군 정치에서는 핵심 밑거름으로 서기 시작한 게 벌써 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25년을 우리는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도 북한은 사이버 부대가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는 3,000명입니다. 우리는 거의 10분의 1 수준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 사령부를 크게 늘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공교롭게 대통령 선거 때와 연계되니까 그것을 만들어가 대통령 선거 정치 공작을 하는, 소위 말하는 군의 수뇌부로서 정치 공작하는데 적극적으로 끌어들다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이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시킨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은 하루에 10건 정도의 대가를 써서 4천만의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가 됐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능이 전부 2자리 이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대국민 모욕입니다. 저는 도리어 북한의 5가지 비대칭 전력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한 영역인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능력을 키웠다는 의미에서 정말 김관진 장관이 북한이 벌초 대상 1위로 지적을 하고 이를 가로온 것처럼 가장 무서운 장군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영웅으로 상을 줘도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속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렇다면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이건 정치적 보복이죠. 정치적 보복이 안 되려면은 객관적인 사실은 물론 댓글을 썼다는 거지만 그 댓글 자체가 정말 선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인지, 그 판단도 물론 숫자도 중요하고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상식만큼 정확한 판단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국민의 생각과 생활 패턴과 생활 수준을 그대로 반영시키 가지고 드러내는 게 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생각이 그런 글을 써서 그 사이버 사령부에 몇 명이, 수십 명이 앉아 쓴 글 때문에 선거판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편파적인, 몇 명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상식입니다. 너무 좋아서 길길이 날뛰지는 않습니다. 이 정부가 진짜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말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고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김관진 장관을 일단은 구속을 풀어줬구나. 거기까지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풀어준 게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법원도 법 조문에 근거를 둔 객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풀어준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그들도 여론을 본다는 거죠.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재판을 끌고 갈 것인가. 국민들의 진짜 레이저 눈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얘기하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국종 교수가 탈영병 수술을 하면서 기생충이 나왔니? 밥통 속에는 보니까, 위장 속에는 보니까 옥수수 알밖에 없더라. 먹은 기를 이렇게 허접하다고 얘기한 것을 인권에 대한 위배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 인권? 정말 얘기할까요? 17대 국회 때부터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자고 난리를 치는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그걸 끌고 가던 분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그 당시 삼선 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에게는 먹혀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되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11년 걸린 그 법도 원한대로 아닙니다. 갈기갈기 찢기고 잘라져 나가고 너덜너덜 걸레처럼 된 건데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보호해줄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사실은 송민순 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 내용에도 보면 결국 북한 인권법의 문제, 지금 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가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될 정도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 정부는, 그리고 과거 정부, 그전 정부는 계속 일관성이 없게
기권도 했다가 반대도 했다가 찬성도 했다가. 인권법이 통과되는데 11년 걸리는데 뒷다리를 잡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진보들입니다. 가장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영유아, 이번에도 영유아, 이 어려운 유엔 제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을 시점,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거의 전원일치로 대북 제재, 시리아, 러시아까지 끄집어내서 제재안을 통과시킬 때에 우리는 북한에게 800만 달러의 소위 말하는 영유아 지원을 위한 인권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선 정부가, 그렇게 나선 사이 말하면 진보들이 왜 탈영에서 오는 병사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을 때에 목숨을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살려주는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을 위하는 가장 큰 인권은 수술을 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가장 큰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은 먹는 것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국종 교수가, 의사가, 닥터 이국종이 영웅이라고 칭송은 못 해줄 만큼 못 해줄지언정 병사의 인권을, 북한 인권을 무시한다? 인권을 폄훼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북한 탈영병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북한 인권법 통과시킬 때에, 물론 그때는 김종대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었지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진영은. 이제 죽을 만한 사람을 살려주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 그 뭐 뱃속에 뭐 회충이 들었다, 기생충이 들었다, 옥수수 알밖에 없더라, 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을 주는 거고 인권을 의기양양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론을 보니 그게 아니거든. 아주 잘했어. 북한 인권을, 정말 그 사람을 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인권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건 잘한 게 아니다 했고, 여론 폭탄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니까 이제 나와서 이 방송 저 방송에 나가, 아, 내 본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이국종 교수를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럼 본심이 뭡니까? 수원대학밖에 안 나온 교수가 수술을 해서 웃긴다는 얘기입니까? 왜 수원대학에 가서 수술을 합니까? 군 내에, 저도 국방일을 있어서 합니다. 군 내에 시술 수준, 시술할 수 있는 장비 수준, 시술할 수 있는 인력, 의무관 숫자가 너무 적어요. 예산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급하면은 병사가 상해를 입었을 때, 수술이 필요를 할 때 군병원이 아니라 평상시에 군과 계약을 맺고 있는 가까운 병원에 실어다 나릅니다. 우리가 사실 DMZ 지역이나 아니면은 GP 지역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수술을 필요로 할 때 과거에도 실어다 날랐습니다. 헬기로. 가까운 병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더더구나 이국종 교수는 석선장을 살린 거의 비슷한 형태의 외과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 국민이 손뼉을 쳐준 사람입니다. 근데 뱃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인권 차원의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요? 저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로 나서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정말 애국심이 있다면, 북한 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보라, 핵실험 하는데 수천억 쓰고 미사일 발사하는데 SLBM 발사하는데 수천억 수조 원을 이때까지 써온 김정은이 어떻게 이런 인민들을 배고르게 하고, 회충,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회충이 있었어요. 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인민 생활 수준으로 인민을 개돼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한 이런
독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정부는 인권주의적인 차원,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돈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김정은을 고발하는 소위 말하는 전단지를 날리는 것도 반대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그 누가 왜 반대하죠? 북한 인권을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90년대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함께 앞에 손을 들어주고 만세를 불러주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된, 그리고 스스로가 애국자라고 하고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자리에 앉아가 일한 그런 국회의원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가서 김일성을 찬양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줍니까?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내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이국종 교수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이 교수님이 의사가 되기를 결심한 것이 6.25 때 아버지가 6.25 전쟁에 나가 싸우면서 눈도 팔다리도 상해를 입은 거에 입고, 그리고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 몸에 상처를 입은 신체 일부분이 불편해진 아버지에 대한 사회의 냉대적인 시각에서 뭔가 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하던 애국자에 대한 사회의 냉소와 냉대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그 뼈저린 어떤 개인의 결심과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의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 자신이 죽을 때 관속에 가져가는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수술한 환자의 리스트밖에 없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신 애국자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에. 정치판에 들어가면 전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그걸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손치더라도, 설사 또 나아가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저는 이국종 교수에게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 자기 말을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미국이 영웅을 중시한다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마크 펜스, 미국의 부대통령의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 주니어는 한국 전쟁 때 싸웠던 병사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부통령이 난 겁니다. 지난 4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버지가 와서 싸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미동맹이 단순한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피로 엮어진 관계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애국심을 그 아들이 가졌기 때문에 부통령 됩니다. 또 하나 예를, 수도 없이 예를 들지만 닐 암스트롱, 나이 21, 2살 때에 한국전쟁을 와서 전투기를 모는 파일럿을 했습니다. 47번을 출격을 했습니다. 거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의 전투기가 꼬리가 날아갔습니다. 북한 전투기에 얻어맞고, 중공군의 전투기에 얻어맞고, 목숨이 한국에서 뼈를 묻을 정도로 위험했지만 살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와 끈기와 애국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나사에 들어가거나 달 탐사에 파일럿으로 선출되기 위해서, 파일럿으로 뽑혀지기 위해서 항공 우주를, 그리고 항공 파일럿 시대는, 우주 파일럿 시대는 굉장히 비싼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는 닐 암스트롱을 달나라의 첫 발을 들이는 파일럿으로 선발한 것입니다. 너야말로 국가를 위한 영웅심, 참 국가를 위한 애국심, 미국의 자존심을 위해서, 미국의 긍지를 위해서 너의 피와 땀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정신이 제대로 된 바로 아메리칸 스피릿, 미국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너를 달 탐사의 일꾼으로 쓰겠다라고 뽑은 것입니다. 암스트롱 개인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정식으로 무슨 엄청난 항공우주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한국전에 왔을 때 아주 약관의 파일럿으로 와서 그 용기와 끈기와 애국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은 그걸 잊지 않는 사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제대로 되려면 지금 뭐 혁신 적폐청산, 가장 먼저 이 나라 전체가 대통령부터 앞서가지고 해줘야 될 게 뭐냐. 사촌이 논사면 아프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영웅을 그 국가의 가장 큰 캐피탈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웅을 영웅다운 대접을 해주는 때 나라가 크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땐 세계 최고의 대국이 되거나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제가 중국 사람의 정신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영웅을 영웅 대접, 공산주의 체제에서 영웅을 영웅 대접하는 건 뛰어난 공산당원일 경우의 영웅이겠죠. 최소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양키 고홈하고 작전금 빨리 돌려만 할 게 아니라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반만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국가가 건국의 역사 300년도 안 되는 미국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됩니다. 영웅을 국가의 가장 큰 재산으로, 영웅을 영웅답게 대접할 때에 미래지향적이고, 한국이 우리 뭐 과거 뭐 남사고의 책이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예언서를 보면은 한국이 전 세계에 단전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한국민의 이 정신부터 바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한국의 기적은, 경제 기적은 경제의 기적이 아니고 정신의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디 가버렸어요? 그걸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웅을 국가적으로 대우하고 영웅을 국민 전체가 숭상하고 국민 전체가 고마워할 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란 단어 자체가 미래 중심이 아니고 과거 중심입니다. 미래로 나갑시다. 미래로. 결론 지으면서 김관진 전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몸이라도 좀 편하게 추스리고 조사에 임하십시오. 이국정 교수님,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죠. 흔들리지 마시고 애국자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의사다운 의사로서, 김관진 장관님 군인다운 군인으로서 우리들에게 계속 본보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사들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선진강국, 성군 정치에서는 핵심 밑거름으로 서기 시작한 게 벌써 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25년을 우리는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도, 북한은 사이버 부대가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는 3,000명입니다. 우리는 거의 10분의 1 수준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 부대를, 사이버 사령부를 크게 늘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공교롭게 대통령 선거 때와 연계되니까 그것을 만들어가 대통령 선거 정치 공작을 하는, 소위 말하는 군의 수뇌부로서 정치 공작하는데 적극적으로 끌어들다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이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시킨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은 하루에 10건 정도의 대가를 써서 4천만의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가 됐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능이 전부 2자리 이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대국민 모욕입니다. 저는 도리어 북한의 5가지 비대칭 전력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한 영역인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능력을 키웠다는 의미에서 정말 김관진 장관이 북한이 벌초 대상 1, 2로 지적을 하고 이를 가로온 것처럼 가장 무서운 장군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영웅으로 상을 줘도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속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렇다면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이건 정치적 보복이죠. 정치적 보복이 안 되려면은 객관적인 사실은 물론 댓글을 썼다는 거지만 그 댓글 자체가 정말 선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인지, 그 판단도 물론 숫자도 중요하고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상식만큼 정확한 판단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국민의 생각과 생활 패턴과 생활 수준을 그대로 반영시키 가지고 드러내는 게 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생각이 그런 글을 써서 그 사이버 사령부에 몇 명이, 수십 명이 앉아 쓴 글 때문에 선거판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편파적인, 몇 명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상식입니다. 너무 좋아서 길길이 날뛰지는 않습니다. 아, 이 정부가 진짜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말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고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김관진 장관을 일단은 구속을 풀어줬구나. 거기까지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풀어준 게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법원도 법 조문에 근거를 둔 객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풀어준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그들도 여론을 본다는 거죠.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재판을 끌고 갈 것인가. 국민들의 진짜 레이저 눈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얘기하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국종 교수가 탈영병 수술을 하면서 기생충이 나왔니? 위장 속에는 보니까 옥수수 알밖에 없더라. 먹은 기를 이렇게 허접하다고 얘기한 것을 인권에 대한 위배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 인권? 정말 얘기할까요? 17대 국회 때부터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자고 난리를 치면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그걸 끌고 가던 분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그 당시 삼선 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에게는 먹혀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되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11년 걸린 그 법도 원한대로 아닙니다. 갈기갈기 찢기고 잘라져 나가고 너덜너덜 걸레처럼 된 건데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보호해줄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사실은 송민순 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 내용에도 보면 결국 북한 인권법의 문제, 지금 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가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될. 어제 밤 10시 40분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 국가안보실장이 수감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제 오늘 방송의 제목은 김관진 만세, 이국종 만세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달러라는 돈이 세계에서 세계의 돈으로 활용이 되니까 그 돈의 힘은, 다시 말하면 경제의 힘은 엄청납니다. 실제 경제력도 물론 구매력 중심으로 보면 중국이 2010년 이후부터 미국을 따라잡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역시 세계 1위입니다.
군사력도 역시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국방비가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방비를 합친 것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실은 이민자의 국가입니다. 그 땅덩어리에 처음부터 태어나서 처음부터 그것이 자기 조국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민자가 모여서 만든 국가이지만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오색 그리고 5세계 인종 그리고 전 세계 인종이 다 모여서 사는 곳이 미국에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세계 최고의 자존심과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이유는 법치라는, 법으로 국가를 다스린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토를 달지도 않고 그 앞에 철저히 법을 지킨다는 정신 하나에 살기 때문이고, 그리고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자존심.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영웅 대접해주고 영웅을 존중하는 국가이고, 영웅을 극단적으로 말해서 장사까지 시키는, 영웅을 장사화하는 하나의 큰 캐피탈,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최강국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력에 있어서 지금 조만간에 중국이 앞선다라는 많은 책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애국심이라든가 영웅을 영웅화하는, 영웅을 국가의 가장 큰 재산으로 인정하는 그런 정신으로 본다면은, 그 정신이 국가를 이루는, 국가의 자랑거리고 국가를 끌고 가는 힘의 핵심에 있다고 본다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데는 아직까지 너무나 요원합니다. 우리가 사드 보복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면 중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국가는 될지 몰라도 세계의 리더가 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는 국가다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제가 왜 미국의 얘기를 끄집어내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국종 이번 탈영한 북한 귀순병사, 그리고 전번에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상처를 입고 크게 중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수술하고 살려준 이국종 의사 같은 분이 바로 애국자고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죄목에 대해서는 검찰은 구속한 이유가 그 죄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으면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증거 자료를 인멸시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살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정치 공작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구속을 풀어준다는, 법원의 구속 적부심사에서 풀어준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 말 자체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김 장관이야말로 저 개인적으로도 일전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한 25년간을 알아온 분입니다.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객관적인 인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장 군인다운, 현대 역사에 있어서 드물게 볼 정도로 드물게 존재하는 군인다운 군인입니다. 그리고 청렴결백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누구보다 철저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치 공작의 정점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정치 공작에 국민들이 놀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2012년 대선이 김관진 전 장관의 댓글 부대, 그 전체의 사이버 사령부에 의해 가지고 쓰여진 글에 실질적으로 1% 미만이라는 글자, 1 내지 1.5%라는 그 글에 의해서 하루 10건도 안 된다는 그 어떤 선거나 정치와 관련된 그런 댓글 때문에 3,400만 이상, 거의 4천만 명, 죄송합니다. 4천만 명에 가까운 국민의 투표자들, 유권자들이 우왕좌왕하고 휘말렸을까요? 그 결과가 투표의 결과였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키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사람이다. 군인다운 군인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얘기한 것처럼 증거 인멸할 게 더 이상 없다. 검찰이 모든 자료를 가져갔다. 맞습니다. 검찰이 그런 자료 없이 김장관을 구속했을 리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구속하지 않으면 자살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존을 필요로 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구속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자살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도망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살할 것이라고 김관진 전 장관을 검찰이 보았다면 그 역시 엄청난 인격의 모독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법원은 일단 방어권 차원에서 풀어주는 게 옳다. 또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 성립의 여부도 지금 사실 의심의 여지가 있다. 토론의 여지가 있다.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풀어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김관진 전 장관이 무죄라는 결론이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이버 사령부의 인원 증대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 사법부가 칼질을 한다면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5대 비대칭 전력 중에 핵과 미사일, 우리는 지금 감당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물, 화학무기, 우리하고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양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3위 수준의 생물, 화학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군, SOF, Special Operation Forces, 우리 특전사나 특전 임무를 가진 특수 임무대를 다 합쳐도 북한의 특수전을 하는 핵심 요원의, 전체 요원은 20만 정도로 보지만 핵심 요원의, 김정은의 건의병과 같은 핵심 요원, 그리고 자폭부대가 될 수 있는 핵심 요원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북한이 한국의 총선이나 대선, 그리고 국내의 정치계의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그것을 자극하거나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사이버 능력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능력을 대폭 확대시키는 게 그나마 북한이 가진 5대 비대칭 전력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대칭 수준으로, 비대칭을 대충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은 17대 국회 때부터 계속 논의되어 오던 국정원의 역할 중에 대테러 역할, 대테러법 아직도 제대로 제 모습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싸웠지만 대테러에 대한 대응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대테러에 대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이버 능력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부대에 대한 대우가 어마어마합니다. 최소한 10년이 군의 임무적인 병력 복무기간입니다. 근데 사이버 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군대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부대라고 제대로 그나마 모양을 갖춘 게 2010년부터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능력을 갖는 정도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 정부는, 그리고 과거 정부, 그전 정부는 계속 일관성이 없게 기권도 했다가 반대도 했다가 찬성도 했다가, 인권법이 통과되는데 11년 걸리는데 뒷다리를 잡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진보들입니다. 가장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영유아, 이번에도 영유아, 이 어려운 유엔 제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을 시점,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거의 전원일치로 대북 제재, 시리아, 러시아까지 끄집어내서 제재안을 통과시킬 때에 우리는
북한에게 800만 달러의 소위 말하는 영유아 지원을 위한 인권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선 정부가, 그렇게 나선 사이 말하면 진보들이 왜 탈영에서 오는 병사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을 때에 목숨을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살려주는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을 위하는 가장 큰 인권은 수술을 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가장 큰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은 먹는 것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국종 교수가, 의사가, 닥터 이국종이 영웅이라고 칭송은 못해줄 만큼 못 해줄지언정 병사의 인권을, 북한 인권을 무시한다? 인권을 폄훼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북한 탈영병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북한 인권법 통과시킬 때에, 물론 그때는 김종대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었지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진영은. 이제 죽을 만한 사람을 살려주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 그 뭐 뱃속에 뭐 회충이 들었다, 기생충이 들었다, 옥수수 알밖에 없더라, 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모욕을 주는 거고 인권을 의기양양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론을 보니 그게 아니거든. 아주 잘했어. 북한 인권을, 정말 그 사람을 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인권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건 잘한 게 아니다 있고, 여론 폭탄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니까 이제 나와서 이 방송 저 방송에 나가, 아, 내 본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이국종 교수를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럼 본심 뭡니까? 수원대학밖에 안 나온 교수가 수술을 해서 웃긴다는 얘기입니까? 왜 수원대학에 가서 수술을 합니까? 군 내에, 저도 국방일을 있어서 합니다. 군 내에 시술 수준, 시술할 수 있는 장비 수준, 시술할 수 있는 인력, 의무관 숫자가 너무 적어요. 예산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급하면은 병사가 상해를 입었을 때, 수술이 필요를 할 때 군병원이 아니라 평상시에 군과 계약을 맺고 있는 가까운 병원에 실어다 나릅니다. 우리가 사실 DMZ 지역이나 아니면은 GP 지역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수술을 필요로 할 때 과거에도 실어다 날랐습니다. 헬기로. 가까운 병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더더구나 이국종 교수는 석선장을 살린 거의 비슷한 형태의 외과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 국민이 손뼉을 쳐준 사람입니다. 근데 뱃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인권 차원의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요? 저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로 나서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정말 애국심이 있다면, 북한 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보라, 핵실험 하는데 수천억 쓰고 미사일 발사하는데 SLBM 발사하는데 수천억 수조 원을 이때까지 써온 김정은이 어떻게 이런 인민들을 배고르게 하고, 회충,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회충이 있었어요. 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인민 생활 수준으로 인민을 개돼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한 이런 독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정부는 인권주의적인 차원,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돈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김정은을 고발하는, 소위 말하는 전단지를 날리는 것도 반대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그건 누가 왜 반대하죠? 북한 인권을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90년대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함께 앞에 손을 들어주고 만세를 불러주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된, 그리고 스스로가 애국자라고 하고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자리에 앉아가 일한 그런 국회의원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가서 김일성을 찬양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줍니까?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내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이국종 교수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이 교수님이 의사가 되기를 결심한 것이 6.25 때 아버지가 6.25 전쟁에 나가 싸우면서 눈도 팔다리도 상해를 입은 거에 입고, 그리고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 몸에 상처를 입은 신체 일부분이 불편해진 아버지에 대한 사회의 냉대적인 시각에서 뭔가 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하던 애국자에 대한 사회의 냉소와 냉대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그 뼈저린 어떤 개인의 결심과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의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 자신이 죽을 때 관속에 가져가는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수술한 환자의 리스트밖에 없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신 애국자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에. 정치판에 들어가면 전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그걸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손치더라도, 설사 또 나아가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저는 이국종 교수에게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 자기 말을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미국이 영웅을 중시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마크 펜스, 미국의 부대통령의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 주니어는 한국전쟁 때 싸웠던 병사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부통령이 난 겁니다. 지난 4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버지가 와서 싸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미동맹이 단순한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피로 엮어진 관계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애국심을 그 아들이 가졌기 때문에 부통령 됩니다. 또 하나 수도 없이 예를 들지만, 닐 암스트롱, 나이 21, 2살 때에 한국전쟁을 와서 전투기를 모는 파일럿을 했습니다. 47번을 출격을 했습니다. 거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의 전투기가 꼬리가 날아갔습니다. 북한 전투기에 얻어맞고, 중공군의 전투기에 얻어맞고, 목숨이 한국에서 뼈를 묻을 정도로 위험했지만 살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와 끈기와 애국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나사에 들어가거나 달